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고요. 이로 인한 훈풍으로 오늘 국내 증시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2,350선 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0.7%대 상승폭으로 2,340선 후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개장 이후에 1% 이상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824선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 자동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만도가 나사와 함께 코로나19용 인공호흡기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8%대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차도 동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조선주와 정유주들 흐름도 오늘 좋은데요.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 진단키트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스웍이 5거래일 연속, 중앙오션이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매일 아침 코로나 확진자 수 발표에 주목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학교들은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은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소식들 챙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챔쇼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어떤 것이든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댓글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약간은 횡보하는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회복되는 것은 이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코로나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 이게 빨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경제 타격은 굉장히 크게 줄 수밖에 없고 그 경제가 이제 회복되는 데는 속도가 좀 많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수만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멈춰서 기다려야 되는 이제 실물 경제가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다리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좀 잘 버틸지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버텨준다면 횡보가 진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매도하기 시작한다면은 역시나 시장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봐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정성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대선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또 시장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이야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중인 거고요. 거기다가 역시 FOMC죠. 연준이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성과 통화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연준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하면 앞으로 평생 안 올릴 거다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딱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면은 문제가 없다면은 금리를 안 올리는 건데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은 당연히 올리겠죠.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인하를 안 하겠다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은 지금 안 한다라고 계속 선을 그어왔던 연준에서도 코로나가 터지니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반대 정책들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집중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제가 온라인 강연에서는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들을 13가지 근거를 들면서 지금 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일희일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가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피해야 되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바로 나오고 있는 저는 시스웍 같은 기업들 바로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던 업황, 만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동차 업황인데 나사와 무슨 코로나 인공호흡기를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기업들이 너무 과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비싸게 매수해서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도 같은 경우도 오늘 바로 급등했다가 음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이슈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슈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지금 주식 전문가를 할 게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 또는 제약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상장시켜 놓을 걸. 그럼 내가 코로나 백신 만든다라든지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만 뿌렸어도 내 재산이 얼마나 불어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 말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많은 제약사들이 과연 정말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돈을 어차피 벌면 되기 때문에 주가만 부양시키면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자칫 잘못 잡게 되면은 지뢰밭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상패, 또는 정지, 또는 뭐 10년 동안 바닥에서 횡보한다든지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가,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뭐 2,400이 가나 2,200까지 떨어지나 이걸 궁금해하시기보다 저는 여러분들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 그걸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나 궁금하는 것보다는 내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검색도 조금 해보시고 그렇게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의 등락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별로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좀 유의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데아TI를 네, 6,680원에 30% 매수를 했는데 네네. 그때 중국의 그 양떼순다 신다 해가지고 네, 미리 매수를 했었는데 네네. 그날 확 올라갔다가 확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인데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30%지만 100%까지 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네네. 이게 가능할지 다른 종목을 잘 모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데아TI를 6,68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 굉장히 좀 크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종목을 모르시는 것보다 주식을 모르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시청자님 혹시 도박 좋아하세요? 아니, 안 좋아합니다. 지금 도박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도박 네, 안 그래서 좋아하는데 네. 지금 도박처럼 주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투자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네. 투자에서 몰빵은 정말 내가 확신이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도박도 그렇잖아요, 그죠? 도박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전 재산을 걸게 친구들하고 내기하거나 내가 야 저거 내가 말이 맞다니까 라고 이렇게 언쟁이 있을 때도 내가 그럼 내 집 다 걸게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확신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100% 그냥 사버릴까라고 하시는 것은 데아TI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데아TI가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투자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신 거죠? 예. 네, 그런 상태에서 비중을 100% 싣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말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만약에 100% 사도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곤장을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비중 30%도 이미 충분히 많은 상태고, 대아티아이와 같은 이 기업들은요, 뭐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면은 철도 신호 제어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철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예, 철도 예. 관련주가 언제 뛰어오르나라고 했을 때,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라시아 철도 횡단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유럽과 러시아, 북한과 한국 그렇게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기차만 타도 유럽 여행을 갈 수 있게끔 철도를 이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북한이 껴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하고 경제 교류가 안 되거나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거나 북한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사업은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남북 경협주로 엮인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얘는 주가가 급등하려면은 뭐 지금 와가지고 한국의 철도를 어디다가 더 많이 깔아가지고 수혜를 보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급등하고 올라가려면 역시나 남북 경협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분위기 어때요? 남북 경협이? 안 좋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이번 남북 경협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번에 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철도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른 산업들보다는 철도 테마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언제 시작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불확실한 데다가 여기다가 100% 실으면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요거를 지금 약간 여기 반등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때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약간 도박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본전쯤 오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아래쪽으로 혹시 내려오게 되면은 한 4,500원이나 5,000원짜리까지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예. 거기까지 내려가도 회사가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고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려가면 오히려 그때 돼서 비중을 많이는 말고 그때 돼서 30% 정도 늘리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올라올 때 절반 정도 줄이고 내려가서 4,500원이나 5,000원 정도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때 30%까지 늘려놓고 혹시나 2,000원까지 빠지면 그때는 한 100% 한번 담아볼 만한 정도의 가격인 거죠.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짜고 하시고 요건 남북경협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좀 꾸준히 들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남북경협주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매수가에서 절반을 매도하신 다음에 한 4,500원대까지 내려가면 다시 비중을 늘리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자,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빙그레 64,000원에 30% 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빙그레 6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예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여름 특수 효과를 좀 생각하고 한 석 달 전에 샀는데 네, 네. 다른 식품에 비해서 전혀 오를 가능성을 잘 안 보여서 이거를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을지 좀 기다리면 어떨까 좀 고민 중입니다. 네, 네. 여름 수혜주로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서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빙그레를 6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종목을 교체해야 될까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까요? 일단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게 본전 올라오면 팔아내시고 종목 교체하지 마시고 주식을 좀 쉬세요. 네. 쉬시면서 공부를 좀 하세요. 그게 뭔 말이냐면 네. 여름 관련주를 사겠다라면 겨울에 사야 돼요. 지금은 이제 겨울 관련주 사야 될 때죠. 지금 우리 홈쇼핑 보면은 모피 이렇게 하고 모피랑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지금 많이 광고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사면 좀 네, 빙그레가 처음에 그 해태 제거의 그 일부를 인수하는 거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요게 한 서너 달 됐을 겁니다. 아니요, 주식 하신지요. 주식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되셨어요? 네. 그 3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뉴스 쫓아다니면 고가에 산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네. 듣긴 들었는데. 들었는데 그걸 지금 실천으로 옮겨보시고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네. 되셨죠? 지금 시청자님이 네. 알만한 정도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그거 모를 만한 사람 없잖아요. 네. 시청자님이 어떤 대단한 공적 기관이라던가 어떤 비밀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면서 정보를 혼자 입수하신 건 아니죠.
네네. 예,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였단 말이에요. 그래 네. 주식은 그렇게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로 돈을 벌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그거는 힘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인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가져가 보고 싶은 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뉴스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좀 공부를 좀 더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돈을 투자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경험하면서 돈을 잃어버리시고 손실 보시고 하면서 배워가는 것보다는 조금 쉬면서 네. 배운 다음에 하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해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 기업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부적인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빙그레 회장이 그걸 알려줄까요? 그렇죠. 네. 네, 그걸 지금 어디 뭐 공공연하게 알려줄까요? 아니면 저처럼 입이 가벼운 이런 방송에 나오는 사람한테 알려줄까요? 네, 절대 네. 알려주질 않을 거예요, 그죠? 시청자님 네, 네, 내부에 가정사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 어디 동네방네 소문 냅니까? 네. 안 내요. 그러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까를 여쭤볼 때는 저도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 네.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께서 이제 내부에 문제가 있나요? 라는 질문하는 이유가 내가 샀는데 빠지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주가는 언제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해요. 내 악재가 있든 없든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떨어지고 있는 것 뿐인 건데 거기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매수하는 이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네. 엄청나게 많은 궁금증과 질문이 있을 텐데 그냥 내가 잘못 샀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해답이 나와요. 내가 네. 그냥 비쌀 때 샀으니 싸게 내려갈 때 팔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냥 신세 한탄하면은 답이 다 해결이 됩니다. 아, 그냥 네, 주식은 네. 그냥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특수 효과를 노리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겨울에 사는 게 좋아요. 이거 빙그레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에 싸요. 2018년도에도 네. 겨울이 싸다가 여름 때 급등했고 2019년도에도 그 겨울이 싸다가 여름에 또 급등을 하고 또 작년에 네. 올해도 그렇고 여름에 급등을 하는데 겨울이 싸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네, 특수 네. 효과 누리신다고 하면서 그 더워지기 시작할 때 사시게 되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네. 호재 때문에 급등했다가 빠지고 있는 이런 종목을 사시게 되면 좋은 건 아니죠. 이해가 아,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빙그레는 아무 잘못 안 했습니다. 시청자님이 잘못한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 빙그레 네.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매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서 내려가고 있는 것 뿐이고요. 제 생각에는 네. 큰 문제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 없어도 한 6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어차피 주가는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유 없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가 정리하시고 다른 네. 종목을 좀 매매하시거나 아까처럼 제가 말했던 그 주식의 기초 원리를 조금 공부하시고 매매 네.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들고 가세요. 네, 네. 네. 네, 일단 여름 수혜주는 겨울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렸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65,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ENF 테크놀로지요. 네, ENF 테크놀로지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8,700원에 네, 10% 정도 됩니다. 네, 48,700원에 10%요? 네,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선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께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네, 최근에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보유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손절을 해야 맞아요. 될지 예. 네, 여쭤봐 타이밍을 드릴게요.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세요.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ENF 테크놀로지 48,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사시는 습관이 있다면 주식을 좀 하지 마세요. 그 습관을 고쳐질 때까지는 주식을 안 하는 게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네, 전문가님한테 혼날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산다라고 했을 때 뭐 물론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오히려 사실은 내 재산을 좀 먹는 독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올라갈 때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안 해야지 하면서도 매수의 버튼이 들어간다 하면은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버려야 돼요, 그냥. 나는 주식할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뭐 지금 시청자님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보세요 하면 무슨 기술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벌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네. 방송에 나와서 주식 이야기하는 거 말고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라 하면은 할 수도 있는 일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와 내가 무슨 기술로 돈 벌까? 그러면 돈 벌려면 제가 뭐 용접을 배우든 기술을 배우든 하나하나 배워야 되잖아요. 네. 예, 돈 벌려면은 벌기 위한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는 곳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투자도 조금 배우고 하면 돼요. 이거 지금 ENF 테크놀로지 같이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뭐 소재 부품 장비네 반도체 장비네 실적도 좋네 하는 호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빨리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잘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매매할 때 또 이렇게 하시면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내 재산 자꾸 깎여 나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치지 못하면은 일단은 저는 주식을 좀 멈추자. 주식을 한 100만 원 정도만 연습 삼아 해보자는 전략 드릴 거고요. 당장은 종목이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만 원 정도나 만약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한 3만 5천 원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흐름상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만 5천 원까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그때까지 빠져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고 4만 원이 지지가 되면은 그냥 보유하신 비중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올라오면 본전 정리하시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3만 5천 원쯤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전화를 다시 주세요. 네. 네. 예, 그리고 다른 종목도 이렇게 매매하고 있는 거 있다면 바로 그냥 정리해버리시고 주식을 접으세요. 그냥 잠시 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항상 전문가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데 네. 그때 이걸 매수했을 때는 아마 제가 어디 홀린 것 같았죠, 그죠? 예, 잠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그 법륜 사실 이렇게 스님의 매수하지는 않거든요. 맞죠, 맞아요. 대부분 하는 말씀이 그래요. 문현지 멘토님 말 잘 듣고 잘 참고 있다가 뭐에 홀린 것처럼 샀어요 하거든요. 네, 맞아요. 아, 제가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근데 제가 그 이제 법륜 스님의 말씀을 한 번씩 좀 듣는데 네.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습관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전기 충격기 있죠. 그 전기 지지버리는 거 사람들. 전기 충격기. 그냥 무서운데요. 예, 그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거 사고 싶다 해서 매수를 딱 할 때 있잖아요. 그 전기 충격기랑 허벅지를 쫙 지져버리래요, 그냥. 아, 그러면은 다음에 매수하고 싶을 때 충격 때문에 무서워서 사질 못한대요. 네. 네, 그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겠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마음의 절제력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잠시 안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거 정말로 고쳐야 되는 사실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네. 다시는 홀리지 마시고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매력에 지금 푹 빠져 있는데 왜 어쩌다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매력에 빠져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매력이 있나 보네요.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잘 정리하시고 일단 3만 5천 내려가면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이제 내려가게 되면 3만 5천 원대에서 다시 전화 주셔서 추가 매수 여부 들어보시고 4만 원이 지지가 되면 보유하신 다음에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네네. 23만 6천 원에 20%. 네, 23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맞으세요? 예. 네, SK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떻게 사고 나니까 빠지면 점점 뭐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네, 시청자님 매수하신 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네, 고민이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SK 주가 한번 전망 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SK를 3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네.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는 SK가 장기후 하향해가지고 지금보다 반에 반토막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예요. 왜냐하면 SK라는 기업도 뭐 좋은 기업인데 앞으로 업황과 이제는 어울리냐라고 했을 때 사실 뭐 SK도 4차 산업에 어울리는 그런 산업을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까지는 뭐 SK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장기로 봤을 때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야 될 때는요, SK도 지금 투자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갖춰가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돈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돈을 좀 못 벌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체질 개선이 일어나기까지 SK가 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오버해서 반의 반토막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한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저기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부터 2015년부터 횡보를 하면서 쓰리 천장이라고 흔히 말하는 3번의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요, 거의 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그 거래량이 발생될 때는 또 SK 바이오팜을 상장시키면서 위로 올라올 때, 급등할 때 또 거래량 엄청나게 발생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SK라는 종목을 싸게 들고 있던 사람들을 위에서 비싸게 흔들어 대다가 마지막에 다 터트리면서 팔아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우리 시청자님 뿐만 아니라 요즘 SK 상담 정말 많이 오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SK에 물려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물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SK 같은 경우도 SK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지금 급등하고 잠시 빠져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SK 바이오팜 한 번 더 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데다가 이슈가 죽지 않았고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슈에 힘을 입어가지고 상승할 때 23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올라와 줄 때 저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SK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K 장기적인 전망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합니다. 이슈 따라서 23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을 해주면 그 가격대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인가요? 오늘 오후 7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무료 강연 때 여러분들께 제가 왜 이렇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하나하나 제시해 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쟤는 너무 비관적이야 라고 하는데, 원래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건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보시길 바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뭐 투자를 결정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절대 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봐야 될 건지를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내 계좌를 정리하는데 좀 도움을 받아가시고 앞으로 투자하는데 피해야 될 건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좀 잡아가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들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오후 7시 많은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분석들 들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1차로 댓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DC인데요. 매수가는 1,400원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 할 만한 종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할 만한 그런 가격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것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건 아니고, 그리고 회사가 뭐 일단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추가 매수 할 만큼 크게 물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물린 게 겁난다 하시면은 저는 좀 주식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마인드를 고쳐내시길 바라고, 이 정도는 충분히 물려도 괜찮은 자리고 들고 가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서 12,000원대를 목표가로 잡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셔서 목표가 12,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CJV입니다. CJV는 2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더 살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릴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CJ CGV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회복이 될까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터지면서 네. 이제 갑자기 또 영업 종료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타격을 크게 받았는데 제가 어제 이제 뭐 유튜브를 보니까 뭐 많은 영화 예고편들이 올라오는데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최근에 또 개봉한 뭐 테넷이라고 하는 영화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원더우먼 1984 뭐 그런 거부터 해서 지금은 또 마블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있어가지고 CJ CGV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영화관 제가 예매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뭐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좀 이렇게 뭐 예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인식을 하면서 영화 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는 동시 개봉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OTP 시장이라던가 뭐 그런 쪽에서 동시 개봉을 하면서 수익권을 뭐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CJ CGV도 저는 지금이 바닥이지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뭐 밑에 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흔들리거나 충격에 계속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시면서 가져가는 게 좋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하시는 것보다는 17,000원이나 15,000원까지 내려갈 때를 먼 관점으로 보고 추가 매수하는 게 좋지, 지금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고 상승하게 되면 3만 원대 한번 잘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때 익절 좀 하시고 내려가게 될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 드리면서 지금은 17,5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계획을 짜셔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비중을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고요. 추가 매수 가격대는 17,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는 12,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6%이신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지 말라고 몇 번을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셨다라는 것은 저한테 상담받기 싫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사지 말아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거는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살 시간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들 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지. 생각을 좀 바꾸세요. 주식은요, 항상 여러분들께 비싸게 팔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력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그 세력들은 비싸게 팔아내야 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왜 비싸게 삽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12,000원 무너지게 되면 저는 손절하시거나 여유가 있다면은 그냥 11,50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다가 무너질 때 손절, 올라오게 되면 본전이나 13,500원 정도에 정리하시자.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헤드앤숄더 패턴 만들면서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 보유 관점은 옳지 않다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손절가는 12,000원 잡아드렸고요. 매수가에서 13,5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18,850원에 비중이 20%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찐팬인 거죠. 그죠? 이제 아까 비트컴퓨터 이거는 딴 데서 보다가 그냥 뭐 딴 데 사가지고 저한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상담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저를 꾸준히 봐오시는, 아우, 정말 진성팬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장기로 봐도 괜찮아요. 이 종목은 망할 기업도 아니고요. 그 전기료를 저는 인상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역시 표심 때문에 올리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이 이제 뭐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좀 펼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만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깔렸다. 그러니까 이제 악재는 거의 끝났다. 호재들만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좋다 생각이 드는데요. 20% 비중을 18,800원에 사셨으면 이건 그냥 묻어두세요. 완전히 그냥 멀리 보시고 묻어두시는 게 제일 가장 싼 가격에 사신 분이 될 테니까. 우리 옛날에 그 비트코인도 그랬잖아요. 10만 원에 산 사람들이 묻어놨으니까 2천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조금 이렇게 멀리 보고 가져가신다면 저는 3만 원이나 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얼마나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은 달라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멀리 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올라올 때 좀 잘 정리하시고 싶다 하신다면은 22,0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한 25,000원까지 갈 텐데 저기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정리 한번 하시고 다시 싸게 사서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만 잘하면 수익을 여러 번 낼 수도 있고, 귀찮으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좋은 매수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기로 쭉 보유해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고, 아니면 25,000원대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가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V1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V1텍은 1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11,900원이시면 좀 오래되셨네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V1택 같은 경우를 장기로 이렇게 가져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실적도 많이 이렇게 좀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회사가 하고 있는 업황 자체도 사실 뭐 지금 분위기에서 디스플레이 쪽인데, 다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LG 디스플레이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이나 OLED 산업들이 생각보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LCD 산업에서 LED 산업으로 잘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급등을 했죠. 이런 것처럼 V1택 같은 경우도 지금은 LED 관련 쪽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버겁거나 좀 갑갑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 할까 하면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가져가신다면은 역시 12,000원대까지 저는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보니까 그때 정리하셔서 이번에 비싸게 들고 계시지 마시고 조금 아래쪽에 사가지고 들고 계시는 게 어떨까? 안 내려오는데요 하면 그냥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버리세요. 먼저 사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12,000원 잘 정리하시고 내려갈 때 다시 10,000원 이하로 빠져준다면은 그때 좀 사시는 게 어떨까? 혹시나 지금 상승세 꺾여가지고 내려가게 되면 8,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는 추가 매수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 안 내려오면 그냥 올라올 때 본전 매도해서 다시 싸게 사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괜찮다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12,000원대에서 매도하시고 더 낮은 가격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ICD 17,400원에 40% 갖고 있습니다. 네, 17,400원에 4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너무 고가에 매수를 해서요. 좀 계속 저는 들고 가고 싶은데 괜찮은지요? 네네. 좀 고가에 매수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더 보유를 네. 해도 될지 궁금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ICD를 17,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가격대에서 더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요? 뭐 지금 굳이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고가이기도 하고 비중도 많으시고 지금도 약간 고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더 치고 올라갈 때는 뭐 상승을 하는 거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리 디스플레이 제가 업황을 좀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ICD 같은 이렇게 이미 수혜를 봤던 기업들이 갈 것인가, 아까 전에 방금 봤던 뭐 V1택과 이 기업을 본다면 저는 V1택이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수혜를 못 봤으니까요. 얘는 한번 맛을 봤잖아요. 그죠? 네. 주식시장은 한번 맛본 놈에게 또 돈을 주지 않아요. 어, 예, 그냥 새로운 신선한 애들에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ICD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뭐 업황에서도 뭐 유리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비중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19,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회복될 때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네. 빠져내려가게 되면은 얘가 12,0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좋은 기업이 빠지는 거니까 오히려 12,000원이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12,000원이면 추가 매수해도 좋다라고 관점을 잡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지금 이것 조금 떨어졌다고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으시고 들고 가셔서 그냥 네. 19,000원쯤 올라올 때 비중을 빨리 절반 이상 줄여내시자.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갈 때는 남은 비중으로만 수익을 조금 이렇게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9,000원대에서 비중 절반 축소 의견 주셨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12,000원대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대원제약이요. 대원제약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2,2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네, 22,00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네. 안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목표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지난달 말쯤에 한번 치고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한번 여쭤봐 네.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대원제약을 2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N자 반등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좀 더 들고 가셔가지고 뭐 목표가를 크게 잡지 마시고요. 수익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는 건 한 1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15% 정도라고 한다면은 22,500원에서 3,000원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그냥 팔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률 15% 정도 22,500원에서 23,000원 정도 이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닉 IPS인가 해가지고 좀 네. 비싼 데는 샀는데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네, 38,100원에 했던 것 같아요. 네, 38,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20% 정도 됩니다. 네, 비중 20%. 네. 이제 현재가 한 32,000원 정도 되는데 주가가 네. 하락해서 고민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대응 전략 좀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원익 IPS 38,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의 대응보다 저는 시급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올 때 사는 습관부터 고치질 않으면은 네. 이 평생 주식을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고치질 못하면요 언젠가 한번 무너질 때 정말로 우리가 말 그대로 내 계좌가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매매 습관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걸 정말 고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TV에 보면 차트를 제가 띄워놨어요. 네네. 차트 보시면 빨간 줄을 그어놨는데 저기가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 종목이 2016년에 상장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차트가 움직일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16,000원부터 4만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 종목을 제일 고가에 사서는 엄청난 그런 기술이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얼마나 안 좋은 기술이에요, 그죠? 저는 이제 퇴직자인데 주식을 처음 했어요. 네. 주식 처음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게 없이 맞.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하는 습관을 빨리 버리세요. 이거 매매하실 때 아마 아까도 설명했지만 실적도 좋고 뭐 좋다고 하고 TV에서 좋다 그러고 뭐 네네. 회사가 뭐 반도체를 하고 있네, 뭐 어쩌네 디스플레이 장비 만드네, 수혜를 보내, 소재 부품 장비 정부가 지금 밀고 있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 많았을 거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듣고 사면 고점에 삽니다. 네. 네, 우리가 상품도 그렇잖아요. 좋다고 할 때 사면 제일 비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식도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식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 똥통이나 흙 속에 숨어져 있는 그런 진주를 찾는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진주는 비싸겠죠. 네. 근데 아무도 찾지 못하는 진주를 내가 찾아가지고 팔면 어떨까요? 돈을 별로 안 들이고 비싸게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발굴한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남들이 좋다는 거 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저는 주식 처음이라고 하신다면은 그 내용을 머릿속에 딱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종목도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나쁘지 않으니까 올라온 거고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은 저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인데 저는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 더 네. 내려갈 수 있고 한 3만 원대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밀린다 하더라도 이 기업과 이 테마가 죽은 테마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3만 원까지 맞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3만 원까지 내려갈 때 좋은 기업이 3만 원이다 하면 3만 8천 원보다는 더 싸고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때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 3만 원까지 밀리게 되면 비중을 좀 늘리셔가지고 추가 매수하시는 아.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올라올 때 본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수익 낸다라는 목적보다는 본전을 아. 내시고 네. 지금 이거는 잘못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조금 이렇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못 보는 걸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본전 잘 찾아내시고 난 다음에는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네, 감사하고요. 혹시 이게 그러면 그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그건 모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그런 걸 확답하거나 그런 걸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 점쟁이고 다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분석이기 때문에 다시 네.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다 명심하셔야 되는 게 기업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안 많은지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문현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죠? 네, 네.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뭐 전 국민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지금 설문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흐름상 빠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다는 것 뿐인 거예요.
아, 네,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젠 비싸네 팔아야지 하는 사람이 많아서 떨어지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라갈까요?는 다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야 많아지겠죠라고 제가 대답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올라온다, 안 올라간다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자꾸 네. 지켜보면서 흐름을 좀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내려갈 때 3만 원 정도면은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에 저는 바닥 잡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쯤 사놓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전략을 짜시고 주식 초보라고 하시면 제 이야기가 100% 이해는 안 되실 수 있는데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하시면은 아마 혼자서도 수익 잘 내실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 기초 원리를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이제 낮은 가격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점 다음 매매할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2만 6천 몇백 원 되는데. 네, 12만 6천 원이요.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요. 네, 15% 그러면은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한 2년 막 7, 8개월 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근데 막 너무 이게 좀 답답하니까 음. 좀 손해 봤어도 좀 다른 걸로 갈아타 볼까 싶어가지고요. 아, 이제 너무 좀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아예 다른 예, 종목으로 예. 가야 될지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오래 빠져 있어가지고 한 2년 몇 개월 동안 보지도 않고 딱 덮어놨었어요. 한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네. 요즘은 이제 조금 많이 올라와 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네.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2만 6천 원에 매수하셔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거 매도하시고 지금 무슨 종목 살려고 보고 계신 거예요? 글쎄 뭐 현대차나 뭐 유니선이나 뭐 자꾸 좋다고 얘기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예. 좋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렇게 사가지고 2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셨던 유니슨 보도록 할게요. 유니슨을 네. 쫙 보니까 어때요? 와, 너무 좋아 보이고 막 멋지고 치고 올라갔죠,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네요. 몰라요, 일단은. 저 이거 현대차 봅시다. 현대차도 네. 보니까 쫙 치고 올라가고 멋있어요, 그죠? 자, 네. 그럼 다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가가지고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12만 6천 원에 사셨어요. 네, 자, 네. 12만 6천 원 사실 때 차트를 짠 하고 보니까 어때요? 이야, 기가 막히고 똑같네, 이거 진짜. 그죠? 환장하겠네. 예, 예. 아니, 셀트리온 헬스 케어를 보실 때랑 현대차랑 지금 유니슨이랑 보는 차트가 똑같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지금 이걸 사가지고 2년 동안 고생하셔놓고 또 사서 고생하실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셀트리온 예, 헬스케어 사실 때 뭐 남들이 안 좋다고 해서 사셨어요? 예, 남들이 네. 헬스티론 에이, 사지 마 그런 거 안 좋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 때도 좋다 해서 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사서 지금 사고 그랬어요. 그럼요. 셀트리온도 사셨을 거고 제약도 사셨을 거고 다 사셨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반에 반토막이 나서 고생을 하시다가 겨우겨우 본전 찾아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제 와서 살려고 하는 게 또 유니슨 좋다고 하는 거 이렇게 급등한 거 사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아예 가져가는 게 아니라 투자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시청자님이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정리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종목을 또 사시는 눈이 지금 이거 사실 때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없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예, 예. 그러면 또 고생할 거 뻔하잖아요, 그죠? 예,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예. 정리한다고 한들 다른 종목을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2년 예, 동안 예. 물려서 그게 덮어놓고 뭐, 예, 공부를 안 하고 무서워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렇잖아요. 덮어놓고 에이 주식 어렵네 괜히 사서 물렸어 에이 주식 안 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신다면은 사실 그 초보랑 거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사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담 들어왔을 때 가격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많은 초보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주식 좀 여러분 조심하세요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걸 팔고 매수하시려고 하는 종목을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도 초보예요, 초보. 예, 그래서 예. 급등한 종목을 사서는 안 되고 좋다는 종목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 좀 낭비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2년 동안 남들 돈 벌 때 못 본 거잖아요.
예, 막 너무 밑으로 많이 떨어져서 전부 가진 것들이 그래가지고요. 그럼요. 가진 것들 다- 올라오기 제가 딱 덮어놓고 보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 들고 있는 종목 다 그 당시에 좋다고 할 때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제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아직까지 죽은 건 아니고 아직 버틸 수 있는 그 여력은 있다 보니까 95,000원에서 잘 버텨준다면 조금 더 들고 가셔가지고 한 12만 원 정도에선 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근데 그까지 가겠습니까? 그까지 간다는 건 모르겠어요. 지금 95,000원 지지가 된다면 12만 원까지 갈 수 있고 연말에 또 합병 이야기라든가 내년 합병 이야기도 예, 나올 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예. 치고 갈 수는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95,000원 지지가 된다면 12만 원까지 한번 힘을 내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제 예상대로 잘 된다면은 12만 원 정리 한번 되실 텐데 그때 그 돈으로 또 좋다는 종목 사지 마시고 그 돈을 그냥 잠시 좀 기다려 보세요. 예. 투자를 잠시 안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겠죠?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 근데 네. 이거 뭐가 좋은지를 막 몰라가고 모르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좋다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좋은 건데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비싸질 종목인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뭐 LG 디스플레이다, 뭐 작년 올 초부터는 넷마블이 그랬다라고 설명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예. 기업들 설명 많이 해드리니까 방송 보시면 힌트도 많이 찾아가시고 예. 지금 이제 남들이 막 유니슨 좋습니다 하면서 특징주 나오고 막 이거 좋습니다 하는 그런 종목은 사지 마세요. 예, 예, 예. 아시겠죠?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그것만 꼭 기억을 해주고 이렇게 차트가 급등한 종목은 사지 마세요. 네. 네, 고생하지 마세요, 제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잘 기다리셔서 이제 12만 원대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고요. 네, 전문가님 아까 무릎 세게 치시던데 괜찮으세요, 무릎? 아, 예, 또 이거 소리만 탁 나고 세게 안 때리죠. 괜찮은가요? 기술이 좋으시네요. 기술적으로 네. 때리죠. 예.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유튜브 2차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즈 비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 비전은 3,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뭐 아이즈 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바닥에 잘 잡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회사가 뭐 당장에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힘든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이렇게 적자가 막 나기 때문에 지금 크게 올라가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얘가 가지고 있는 테마, 업황 자체가 나쁜 테마가 아니죠. 저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동통신이라든가 PC통신이라든가 통신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 호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재료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왔다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흐름상 다시 한번 저는 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혹시나 시장 충격이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3,000원 이하로 빠진다면 저는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지금 비중으로 지금 가격에서 그냥 가져가셔서 5,000원 이상 4,500원부터 그냥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3,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요. 4,500원대부터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매수가가 6,14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고가 매수에서 손실이 크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고가 매수해 봐야 사람들이 고가 매수하면 안 되구나라는 걸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사시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 중에서 이렇게 고가에 추천하는 사람들도 많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모두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을 이렇게 고가에 사게 되면은 좋은 일 안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을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고 당장은 지금 4,500원에서 횡보 우리가 지지만 잘 돼준다면 여기서 흔들어댈 수 있거든요. 여기서 흔들어대게 되면은 그 파동을 이용해서 5,500원 이상에서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4,50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사실 3,500원대나 3,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기까지 내려가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자리쯤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4,500원이 지지가 되면은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저는 반등 때 그냥 5,500원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500원 무너뜨리면 3,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고민을 좀 해보자. 그때 다시 한번 문의 달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4,500원 지지되면 목표가 5,5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내려가게 되면 3,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여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6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증권사, 금융사, 뭐 이런 보험사 이런 쪽을 저는 지금은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금융권들이
우리 게임으로 친다면 HP라고 하죠. 헬스 포인트, 그러니까 HP, 에너지 그런 것들이 지금 체력이 점점 깎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력이 다 깎여 내려가면 저는 금융위기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체력이 깎일 때까지 버텨줄지 아니면은 버티지 못할지가 지금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사 뭐 그렇게까지 저평가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매수하셨다는 것은 또 올라올 때 좋다고 해서 매수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 방법은 좋지 않다.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금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본전가까지는 오늘 잘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은 본전 정리하시고 매매 패턴을 좀 바꿔보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텍입니다. 바텍은 2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흐름이 답답해서 걱정입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아마 상한가 갔을 때 샀겠죠, 그죠? 뭐 이제 뻔하죠. 요즘에 시장이 좀 그래요. 좀 많은 분들이 좋을 때만 자꾸 이렇게 사가지고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업도 뭐 나쁜 기업이다라고 말은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뭐 진단키트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상한가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다가 다음날 바로 꽂아버려가지고 힘드실 거예요. 이건 뭐 사실은 정말로 냉정하게 말하면 자업자득이죠.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러지 말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바텍은 사실 올라가서 매수하신 분들께는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내려와 있는 지금은 매수해 볼만 합니다. 지금은 뭐 신규 매수 한번 해볼 만 하고 그리고 반등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 실적도 좋고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이제 사면 샀지 왜 저기 샀는가라는 게 좀 의문이고요. 지금 당장은 저는 지금 사도 된다는 말은 추가 매수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2,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하셔가지고 다음 반등 때 본전 정리하시고 내가 매매를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정말로 한번 눈을 감고 반성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2,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바텍까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정적인 상담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